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호 친구였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트럼프 대통령과 화해를 하는 듯 하더니 이번에는 더 신랄한 발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감세 법안에 대해서 정말 큰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는데 이 나라에는 돼지당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신당을 창당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자, 지난 두 달 전만 해도 뭐 싸우고 화해했던 두 사람이었는데 과연 저러한 테슬라 최고 경영자 머스크의 목소리에 트럼프는 어떻게 받아쳤을지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But we'll have a 65% increase as opposed to the largest tax cut. I was disappointed to see the massive spending bill, and undermines the work that the Doge team is doing. But I'm very disappointed in Elon. I've helped Elon a lot. 일단 감세 법안은 지금 현재 연방 상원에 계류 중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머스크 또 충돌. 이 나라엔 재정 낭비하는 돼지당만 있다. 이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너 정부 보조금 없었다면 회사 문 닫고 남아공으로 돌아가야 했을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이제 아메리카 정당을 창당하겠다라고 이 트럼프와 맞설 그런 각오와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어떻게 하다 저렇게까지 갔습니까? 저희가 불과 몇 개월 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 사이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했죠. 그때 주로 나왔던 이슈가 타임즈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를 조명하면서 네. 트럼프 대통령 제1기 집권기에 스티븐 배넌의 뒤를 따라갈 것이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스티븐 배넌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가장 트럼프의 전략가로서 주목을 받으면서 사실상 트럼프의 전략은 모두 스티븐 배넌에게서 나온다. 스티븐 배넌이 실질적인 권력자다라고 하는 바람에 스티븐 배넌이 그 기사가 나온 지 3개월 만에 잘렸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자르고 나서 이 백악관의 주인은 나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일론 머스크가 똑같이 그 타임즈에 얼굴이 실립니다. 표지에 딱 실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질적인 실세는 일론 머스크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딱 3개월 흘렀거든요. 지금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이는 사실상 다시금 이 봉합이 어려울까 싶을 정도로 관계가 굉장히 멀어져 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감세 법안에 대해서 전면 충돌 양상을 보이지만 그 실상을 좀 들여다보면 다양한 이슈에서 좀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 다른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문제가 됐었던 네. 트럼프 핵심 진영과 일론 머스크 사이에 결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돼 왔었는데 결국은 그 부분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주변의 측근들에 의해서 일론 머스크가 완벽하게 밀려나는 그런 모양새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둘 다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뭐 필요하다면 또 다시 화해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 가능성은 좀 이제는 배제해야 될까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좀 많이 들어봤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심지어 이 두 사람이 일론 머스크의 주식에 숏에 투자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일부러 위기를 그렇죠. 일부러 위기를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좀 그 주가 변동을 일으켜서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니냐라는 범죄 행위 아닌가요? 주가 조작? 네, 그런 비현실적인 생각도 할 만큼 사실상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미국에서 이 두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영향력이라든가 자금이라든가 혹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네. 단지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영향력을 주는 두 사람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충돌한다는 것은 사실상 시사해 주는 바가 크고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좌관님, 근데 과연 머스크가 그렇게까지 감세 법안을 불편해하는 이유가 본인 사업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일 텐데 대체 얼마나 큰 영향을 주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사실 일론 머스크가 지금
명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논거는 네. 이 감세 법안이 결국은 약 5조 가까운 이제 그 부채를 미국 정부가 떠안게 된다. 즉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 있으면서 했던 것들이 주로 이제 정부의 지출을 줄이는 방향의 개혁들을 실행을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본인이 자리에서 물러나자마자 또다시 정부의 지출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방향성이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안으로 깊게 들어가 보면 이번 감세 법안에 담긴 것이 전기차 보조금 삭제 문제입니다. 네. 이 전기차 보조금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전기차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끔 유도하는 역할을 그렇죠. 했었고 네. 전기차 자체가 워낙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이 부담스러워하는 가격을 조금 낮춰주는 면에서 보조금이 들어와서 해서 한때는 전기차 보조금 테슬라에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전기차 보조금이 붙어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테슬라가 내건 가격보다는 한 1,000만 원 싸게 살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감세 안에서 이 여러 가지 전기차 보조금이 삭제가 되면서 그만큼 전기차 시장이 이제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전기차 왜 사는지 모르겠다. 네. 그리고 또한 미국에서도 지금 다시 내연 기관차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고 내연 기관차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시 나오면서 이 전기차 시장 특히나 테슬라가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런 면에서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대한 어떤 반발 내지는 불만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hat happened to Elon Musk? Nothing. He's losing his EV mandate, and he's upset. He's very upset about things, but he could lose a lot more than that. I can tell you right now. Are you going to support Elon Musk? Are you going to support Elon Musk? I don't know. I'll have to take a look. 자, 그리고 자신에게 지금 반기를 드는 전 1호 친구, 이제 전 1호 친구에게 추방 검토 가능성을 지금 묻자 살펴보겠다라고 검토까지 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